개시 6시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5분이 좀 지체돼서 지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상 실험부를 맡고 있는 강병철입니다. 공지 드린 대로 이제 아시겠지만 오늘 마이크로 CT에 대한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임상 실험부에서 동물실험기법 워크샵 말고는 별도의 이렇게 세미나나 이런 거를 준비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요. 예전에는 하루짜리 워크샵 심포지움을 운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교육이나 별도의 세미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올해 말부터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을 좀 자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처음으로는 오늘은 이제 마이크로 CT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할 거고, 또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동물 실험 하시는데 필요한 교육사항이나 내가 좀 이런 걸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저한테 직접 또는 저희 부서에다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외부에 계신 전문가나 내부에 계신 선생님들 모시고 세미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제 이 세미나를 준비하게 된 거는 저희 이제 전임상 실험부에 지금 현재 마이크로 CT가 한 대 있습니다. 스카이 스캔이라고 하는 장비인데 그 장비가 이제 2005년도쯤인가 2004년 5년에 이제 들어와서 쓰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게 좀 오래된 버전이고 해서 저는 직접 잘 안 써서 아주 절박함이 좀 없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으니까 굉장히 그 스캔 속도도 늦고 또 그 위에 이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작동하는 부분도 좀 있어서 저희 유저 중에 한 분께서 그 장비 너무 느려서 오히려 외부에 가서 찍고 오는 게 더 빠르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장비 도입을 좀 검토를 해보자. 대신 장비를 잘 모르니까 국내 현황하고 다른 데에서 어떻게 잘 운영하고 계신지 그리고 잘 운영되고 있는 저 영상 센터에 계신 분들을 모셔서 세미나를 해보자라는 의견이 돼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강의연을 해주실 선생님께서는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장비의 이제 실제 대표이사십니다. 나노 포커스 레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계신 김경우 대표이사님께서 앞에 강연을 해주실 거고요. 김경우 대표이사님께서는 이제 원광대학교 X선 현미경 연구센터 책임연구원으로 계시다가 원광대학교 익산 방사선 영상과학연구소 교수로 계셨고 현재는 대구 가톨릭대학 산학협력교수 그리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연구원의 디지털 융복합 표준화 차세대 의료기기 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나노 포커스 레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앞에 이제 이 장비에 대한 실질적인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두 번째 강연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는 CT에 대한 기술들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설명들은 생략을 하고요. 저희 마이크로 CT, 그러니까 특히 저희는 인비보 마이크로 CT를 좀 특화해서 만들었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실 때 이제 원광대학교에 있을 때 전부 과제 일환으로 겐트리 로테이션 타입하고 샘플을 찍을 수 있는 한 서브마이크론급 CT까지 해본 경험을 토대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같이 후원을 했던 분들이 인비보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반영을 해서 만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회사는 만들어졌고요. 저는 전라북도 전주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종업원으로는 한 11명 정도 인원이 있는 아주 작은 벤처 기업입니다. 그동안에 관련된 일들을 좀 해오고 있었던 히스토리고요. 지금 아마 앞에 배부되는 카탈로그하고는 디자인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는 수출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카탈로그상에 있는 거는 FRP 소재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환경 문제 같은 게 좀 고려가 돼가지고 지금 철판 형태로 디자인을 좀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CT는 엑스레이 소스를 기반으로 하게 되고 아마 요즘에는 대부분이 플랫 패널 센서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엑스레이 카메라를 쓰게 됩니다. 로테이션 하게 되는 각도가 360도가 되는데 각 1도씩을 기본으로 찍는다면 대략 스캔 타임은 15초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서 좀 좋은 영상 퀄리티를 얻고자 한다면은 720배 정도 찍으면 한 30초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존의 아까 말씀하신 스카이 스캔이나 이런 거하고 좀 차이점은 배우를 달리해서 찍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큰 동물은 그 디텍터 센서 사이즈 면적에 맞는 풀 사이즈로 찍을 수 있게 되고 작은 동물들은 면적이 남는 스페어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확대를 하게 되면 좀 더 높은 해상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구조를 배율이 가변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찍을 수 있는 사이즈가 직경으로 보면 10cm, 그러니까 100mm 정도 되고요. 작게는 한 25mm까지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원통 방향은 그렇고 이제 길이 방향으로 보면 대략 220mm까지 찍을 수 있는 스캔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영상을 얻게 되면 최고 배율에서 20마이크로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크로 CT 하게 되면 대략 100마이크로 해상도보다는 좀 더 좋은 해상도를 얻는 걸 마이크로 CT라고 하는데 보통 한 50마이크로 큐브 사이즈 정도 되는 게 실험동물용 영상을 얻는데 적합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납차폐형으로 자체 방호형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놈은 어쨌든 인비보에 이제 충실하게 만들어진 거고 로우 컨트라스트, 그러니까 소프트 티슈 간의 대비도를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드웨어가 구성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가질 수 있는 기하학적 정보에 의해 가지고 고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 대략 프레임당 38ms, 즉 대략 한 27 프레임 정도 되거든요, 초당.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동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플로로스코피도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디악 이미징을 게이팅해서 얻을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하죠. 그래서 오클로드 영상뿐만 아니라 펑셔널 이미징까지도 가능하게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구적으로는 뭐 전기란 걸 당연히 쓰게 됐고, 여기에는 이제 병원에서 쓰는 테크닉은 겐트리 로테이션에서 이제 슬리닝 기구를 쓰게 되고요.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와 같고, 그다음 실제로 영상을 스캔한 다음에는 다시 3D로 리컨스트럭션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대략 디텍터 화소 수의 어리가 대략 1944 by 1536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360도를 돌려서 각 1도씩 360장의 프로젝션을 얻었다면 이때 512 큐브 사이즈로 47초 정도 되는 리컨 타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15초 스캔하는 동안 인라인 모드를 쓰게 되면 대략 스캔 끝나고 한 10초 이내에 같이 영상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편리성 부분을 같이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장비는 가스 마취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적용되는 비주얼 IR 카메라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호흡 레이트를 이제 측정할 수 있게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렉트로드 적용해서 앰프 쓰게 되면 ECG 시그널 얻어서 그 레스피레이터를 게이팅하고 같이 게이팅해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 모델에는 이와 같이 이제 남유리 안에 베드 이렇게 적용되고요. 마스크 이용해서 호흡 마취하게 됩니다. 실제 FOV가 이제 배율별로 말씀드린 대로 1.4에서 5배 정도를 이제 배율을 달리하게 되는데, 이건 저희가 그동안 하면서 마우스부터 이제 렛이 대략 한 300g 내에 이 정도까지 찍을 수 있고요. 그 부분들은 이제 실제 저희가 기구가 배율을 달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제 실험을 많이 하는 영역으로 자체 제작을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해드릴 수 있고, 협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마취 라인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일렉트로드 적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IR 카메라 이용해서 이렇게 폼 레이트 측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ROI 잡아놓으면 분당 내가 몇 회 호흡을 하는지 그 다음에 아까 일렉트로드 이용해서 ECG 시그널을 얻을 수 있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앰프하고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이제 뭐 게이팅 하게 되면 영 이미지, 레스피레이터리 게이팅 하는 경우하고 이제 심장까지 같이 게이팅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인터페이스는 저희가 엑스레이 컨트롤 제어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스캔을 하고자 하는 컨디션, 기타 제어보드에 들어가고 영상에 대한 인포메이션들이 이쪽에 뜨게 되고 메인 영상에 뜨고요. 간단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 이제 있게 되고 같은 탭 안에서 리컨스트럭션 탭 안에 이제 다이컴 인포메이션을 이제 실험 정보를 넣어주면 바로 리컨에서 이쪽에서 슬라이스 영상을 바로 동시에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컨디션들이 프로토콜이 몇 개 저장해놓고 잡혀 있다면 스캔만 누르고 뭐 간단한 버튼 2개 정도만 누르면 아주 루틴하게 영상을 계속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 이 플랫 패널 센서를 하게 되면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커렉션, 프리 프로세싱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디텍터 안에 센서들 간에 개인 값의 차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옥색 값을 특정하게 다크 이미지 상에서 얻어주면 이런 개인 차가 플랫해지죠. 그 다음에 엑스레이는 가운데가 밝고 바깥쪽이 어두워지는 가우시안 분포의 빈 특성을 갖기 때문에 어떤 라이트 필드에서 이제 코렉션을 해주면 또 노멀라이징 이렇게 시켜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LCD 쓰게 되면 무결점 쓰게 되는데 이 시모스 센서도 되게 결점이 이렇게 라인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주변의 값들하고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깨끗한 영상으로 보이게 하는 이 영상 처리들이 실제로 동영상 업무 과정에서 계속 적용돼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처리하는 기술이 이제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영상 뭐 재구성해서 나오는 건 다이콤 호환 3.0 호환이 되기 때문에 병원의 팍스에서도 바로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는 거는 인피니트사, 지금은 인피니트사에 통합된 루시온이라는 다이콤 3D 뷰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프로젝션은 2000뷰 이상까지 찍으실 수는 있고요. 물론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찍는 시간도 길어지고 리컨 타임도 길어지는 그런 장점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360도를 1도씩 360장을 찍는다면 만약에 찍어서 영상을 재구성하게 되면 512 큐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47초 정도 걸리게 되고 1024 큐브 사이즈로 하게 되면 약 160초 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뭐 이런 스캐너에 PC 시스템 하나 붙게 되고 그 안에 이제 제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3D 뷰어 그런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20mm 찍게 되는 거는 만약에 길이 방향의 디텍터의 길이 때문에 제한이 된다면 이렇게 찍는 거를 3번을 연속해서 찍어서 최종적으로는 CT 영상을 붙여서 만드는 풀바디 모드를 적용해서 찍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플로로스코피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만약에 IV 그 테일베인에 IV 하셔가지고 그 병원에서 쓰는 컨트라스트를 쓰게 된다면 이렇게 이제 디지털 서브트랙션 엔지오그래피도 할 수 있게 프로그래밍을 해놨습니다. 간단하게 샘플을 로딩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조건들 잡아서 찍게 되면 이제 간편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스캐닝 프로시저를 좀 해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은 아주 간단하고요. 이거는 샘플 로테이션 하는 경우에는 서브 마이크론 정도까지 우리가 그 적출한 샘플을 보고자 할 때 이런 모델을 이제 사용해서 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장비가 이제 나가가지고 페이퍼 냈던 거 리스트를 좀 뽑아본 거고요. 지금 한 6군데 정도에서 인비보 CT 쓰고 있고 이쪽은 산업 쪽에서 좀 쓰고 있고요. 뭐 뒤에
박성환 교수님이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이미지들을 보여드릴 건데 지금 저희 인비보 폴라리스 G90이라는 인비보 장비에서 찍은 데이터들입니다. 뭐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콘트라스트 쓰지 않아도 뼈하고 그 에어하고 이제 렁 같은 경우 티슈 렁하고 에어하고 대비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폐 영상하고 뼈 영상 이런 쪽의 강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에 대한 거나 어플리케이션은 다음 그 발표하시는 그 박성훈 교수한테 자세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네. 그 앞에 보여주신 거는 인비보 이미지 뒤에 잠깐 보여주신 게 이제 샘플이 도는 네. 지금 여기에서 샘플이 도는 영상은 기계 예, 맞습니다. 예, 기계. 네. 샘플이 인비보 이미지는 그 자체의 어떤 해상도의 한계가 있나요? 샘플이 도는 건 소마이크론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배우를 기하학적 배우를 가지고 영상의 그 해상도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살아있는 동물은 최대한 엑스레이 쪽에 가깝게 가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이런 식으로 배드가 들어가게 되고 배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하는 위치에 잡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게 최대한 가깝게 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엑스레이 튜브가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광원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 고려하시는 거는 앞에 인비보 뒤에 게 필요하시나요? 요청 많이 해주시면. 네, 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아까 마치 그 DSA가 되는 것처럼 보여주셨는데, 네. 그게 그러려면 스캔 로테이션 타임이 이미지 한 장을 최소 액퀴지션하기 위한 스캐닝 로테이션 타임이 아주 빨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CT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플로로스코피 레디오그래피만 했을 때. 레디오그래피 모드일 때 그 DSA가 가능하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장의 이미지 얻기 위해서 네. 그 로테이션 타임이 대략 얼마 정도? 한 대략 15초. 15초 정도면 한 바퀴. 그러면은 카디악 게이팅을 해서 찍는다는 얘기는 멀티 세그멘탈 리컨을 한다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하는 거는 그 멀티 세그멘탈 하지는 않고요. 예. 싱크가 맞을 때 찍고 가는 스텝 앤 슛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네. CT 이미지 하나를 리컨하려면요. 네. 460도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하트비트 때 데이터를 얻어서 한 장의 이미지를 만든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저희는 알피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ECG 알피크 하나하고 그 호흡의 일정한 부분이 같이 맞아야 모션 아티팩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위치가 딱 맞았을 때 찍고 가고 하는 스텝 앤 슛 방식으로 현재는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멀티 세그멘탈, 그러니까 예, 그 예. 모든 주기에 대한 걸 다 찍어서 예, 예. 그 소팅해서 하는 방식은 지금 개발 중에 있어서 조만간 이제 시내 영상까지 나오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이 그 하우스 필드 유닛이요. 네. 일반 CT랑 똑같나요? 아니요,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병원용 클리니컬 CT도 메이저 회사들이 그 콤비 형식으로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캘리브레이션 해놔도 배율별로 조금씩 다 조건이랑 달라지기 때문에 거의 좀 유사하게 비슷하게 그 레인지에 들어가게는 할 뿐이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 1대1 매칭으로 CT에서 같은 조직을 갖고 네. 그 일반 클리니컬 CT에서 찍은 하우스 필드 유닛하고 얘랑 다를 수 있다. 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나중에 강의 들으시고 이제
두 번째 연자로 강의해 주실 선생님께서는 박성훈 교수님이시고요. 원광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학위를 원광대에서 하셨습니다. 99년도에 인턴십을 마치시고 방사선 전공으로 원광대에서 레지던트 하시고 아산병원과 원광대에서 이제 펠로를 하시다가 지금 현재 원광대 조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아마 이제 아까 제가 강의 전에 잠깐 뵀더니 사업을 하나 하고 계시다고 그러셨는데 지식경제부 지역연구 육성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식경제부에서 돈을 많이 주는 사업단입니다. 원광대학교 생명바이오 영상사업단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아마 저희가 우리 저기 있는 박상현 선생님 원광대학교에 다녀와서 선생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한번 모셔서 강의를 듣자고 했는데 우리 서울대병원에 있는 그 영상 시스템이 좀 동물 실험이 많이 모자라는데 원광대 가보니까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걸 한번 보고 배우면 저희도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셨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해 주신 박성훈입니다. 저는 지금 원광대학교의 영상학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학과에서 전공을 저는 폐하고 심장을 전공하고 있고요. 카디오바스큘러 이미징 쪽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연구소가 있는데 이제 저희 스승님이 연구소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거기에 제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우선 그쪽에는 CT하고 MRI 그 다음에 나노 CT, 그 다음 초음파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동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뭐 MR이나 초음파나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하기는 그렇고 CT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영상학과는 항상 이렇게 이미지를 하기 때문에 동영상이나 아니면 그림을 보듯이 영상을 보면서 지금 전임상 연구에서 이렇게 마이크로 CT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그냥 맛을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은 그렇게 길게 잡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영상을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레이 마이크로 토모그래피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베이직 펑셔널 유니트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한 100 마이크로 정도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클리니컬 CT에서는 70kg 남자에서 복쇄 사이즈가 약 한 1mm 정도 됩니다. 근데 마우스는 25mg이고 굉장히 작죠. 그래서 우리가 클리니컬 CT로는 더 이상 마우스를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이크로 CT를 가지고 이미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마이크로 CT 이미징을 하면 어떤 게 도움이 되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저희가 병원에 가면은 항상 CT나 MRI를 찍듯이 똑같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놈을 좀 살아있는 상태에서 안쪽을 좀 보고 싶고 그리고 죽이지 않고 계속 팔로우백업 하면서 뭔가를 보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예전까지는 모든 데이터들을 항상 익스파일 하고 나면은 그 데이터분을 한 실험하는데 뭐 300마리의 쥐가 사용되다든지 뭐 이렇지만 이러한 마이크로 CT나 MR 이런 거를 하면은 한 마리를 가지고 그 한 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쭉 뭐 3개월을 지켜볼 수도 있고 이렇게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임상에서 환자를 계속 이런 CT를 가지고 스터디를 해봤기 때문에 꼭 해부를 해보고 싶거나 뭔가 밝혀보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런 마이크로 CT를 똑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도용을 해서 증명을 해보고 하면은 굉장히 클리니컬 웍하고 가까워지는 그러한 임상과 가까운 스터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엑스레이는 본이나 에어, 리피드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이 잘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안 되면은 MR처럼 소프트 티슈 컨트라스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컨트라스트를 써서 이런 대조도를 높입니다. 이건 임상에서 쓰는 거가 똑같은데 다시 바로 마이크로시트에서 이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D 이미지를 얻는다는 게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뭐 패솔로지 코릴레이션을 하면 항상 2D 이미지에만 익숙한데 왠지 3D를 보고 싶다는 욕구들이 생기고 특히 이제 바스큘라 이미지를 하거나 하트 이미지를 하면 3D를 보고 싶은 욕구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3D 이미지의 장점이 있다. 볼륨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아나토미컬이나 어떤 피지올로직 이미징도 요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레졸루션이 좋다 보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오늘은 마이크로시트를 보여준다고 했지만 나노 개념과 1마이크로 미터까지 보는 어떤 나노시트 개념까지 있는 이미지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면은 패솔로지하고 비슷한 이미지들이 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거기에 3D 이미지를 더하고 그러면서 그걸 밝혀낼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도 질문을 하셨지만 하우스플린 유니트를 이용한 측정 방법이 있어서 프리하고 포스트를 비교하면서 측정할 수 있는데 이제 임상에 쓰는 데이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항상 데이터를 콜라보레이션을 잘 하며 그런 것들을 괜찮게 이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트랜스제닉 마우스나 너가웃 마우스, 페노타입을 이렇게 계속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들을 리얼타임으로 한 마리를 살려가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노 파티클을 가지고 모레큘러 타겟팅하는 게 최근에는 뭐 MR이나 해그학, 아이소토프를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CT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여기서 요거가 와서 한번 최근에 2010년도 전화를 봤어요. 그랬더니 마이크로시티가 프리클리널 리서치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봤더니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왠지 좀 줄었어요. 그렇지만 한 이렇게 한 해마다 이렇게 이거 관계된 논문들이 한 400편, 300편씩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최근에 이러한 이미지를 이용해서 스터디하는 것들이 굉장히 파퓰러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네이처 사이언스에서 쓸린 건데 일단 엔지오제니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게 어떤 볼루메트릭 마이크로시티의 컴퓨터 토모그래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엔지오제니스, 투모 엔지오제니스도 CT를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그런 전화들이 있었고요. 저는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우선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우리 이제 나노포커스레이 사장님하고 자주 제가 대화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임상에서 CT나 MR을 쓰면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요구들을 항상 요구를 하고 또 뭐가 문제가 생기면 같이 해서 개선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CT가 제가 사용하기 편하게 점점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폐하고 카디오바스쿨라 시스템을 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맞춰가지고 좀 더 유용한 CT로 변화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렇게 기계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편하게 사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CT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에서 아까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이 시스템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자세한 것을 보고 싶다면 자세한 것 쪽으로 CT를 이렇게 맞춰서 생산할 수가 있고 좀 우리는 자세한 거를 읽지만 행동적이고 인비브, 라이브 이미지를 더 보고 싶다 그러면 그쪽에 맞춰서 갑니다. 그러면 해상력은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 그룹에서 어떤 스터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CT를 주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보여주는 이미지들은 어떨 때는 굉장히 서브 마이크로미터 개념 어떤 이미지가 보일 수 있고 어떨 때는 인비보 이미지가 보여지고 어떨 때는 카디악 게이팅을 하는 이미지가 보여줄 수 있는데 그거는 디텍터나 어떤 튜브나 속도가 다 변화되면서 여러 가지 종류를 찍은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시티를 이용할 때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이렇게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를 이용하는데요. 지금 예전에는 속도가 좀 빠르지 않다 보니까 브러드 풀 에이전트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24시간 동안 체내에서 계속 돌고 있는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를 써야지만 마이크로시티에서 바스큘라 이미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스캔 타임이 굉장히 빨라지니까 15초 정도면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임상에서 사용하는 조형제를 바로 써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옛날에 블러드 풀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는 뭐 페네스트라고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병원에서 쓰던 조형제 갖다가 그냥 쓰고 있는데 괜찮게 이미지가 나오는 그런 것들 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카디오바스큘러 이미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하트는 마우스 하트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되게 작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웠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마이크로 CT로 찍는다는 건 불가능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CT가 많이 발전하면서 이런 게 가능해졌는데요. 마우스 하트 사이즈가 한 1.5cm, 그 다음에 하트비트가 300에서 600비트를 띄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숨은 굉장히 훌떡거리면서 막 하기 때문에 120에서 108회 정도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레스포레이터리 호흡 마취를 하고 하면은 호흡 조절은 좀 합니다. 그리고 하트레이트는 그래도 유지하면서 찍을 수 있는데 그래도 썩 괜찮은 이미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스페셜 레졸루션은 여러 가지 범위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ECG 게이트하고 레스퍼레이터 게이팅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3D 워크스테이션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볼륨 데이터를 얻으면. 그래서 저희는 아까 루시온이라는 제품하고 또 병원에 쓰는 테라리콘을 이용해가지고 포스트 프로세싱을 했습니다.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는 우리 연구소에서 개발한 골든 나노 파티클이라고 블러드 풀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를 사용하기도 했고 울트라 비스트라고 해서 저희 병원에서 쓰는 임상에서 쓰는 조형지를 사용해봤습니다. 테일베인을 인젝션했어요. 이게 이제 카디악 이미지입니다. 이게 마우스 이미지고요. 요즘 이제 임상에서 CT를 보면은 이러한 이미지들이 보입니다. 사람에서 찍는 이미지. 그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이미지를 얻었고요. 보면 ABC 그림은 이게 이제 정상 마우스고, 이건 아포인 어가운 마우스인데, 이게 에어틱 밸브에 이렇게 Y 쉐입으로 에어틱 밸브가 보이고, 이렇게 카시파이드 플랍도 보일 수 있을 정도 해상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슬도 잘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임팍션 모델을 만든 다음에 실험도 좀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D 볼륨 렌더링 이미지에서 이렇게 볼륨 데이터를 얻고 커브드 MPR로 해서 이렇게 뱃살을 쭉 펴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볼륨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전체 볼륨을 계산하고 지금 이제 시스톨릭하고 다이스톨릭 피크 타임에서 데이터를 얻으면 시스톨릭 볼륨과 다이스톨릭 볼륨을 구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인젝션 프랙션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떤 펑셔널 이미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테라리콘이라는 플락 아날라이즈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카시케이션이 있는 것들을 측정하고 어떤 볼륨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세로스콜리시스 연구나 이런 것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마우스에서 이렇게 가능했기 때문에 렛은 충분히 더 쉽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것저것 실험을 좀 해봤는데요. 이렇게 림 이스케인 모델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이제 팔로우를 하는 거죠. 한 마리를 가지고 4주 팔로우, 12주 팔로우를 하면서 이때는 골든 나노 파티클이라는 블러드 풀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를 썼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뱃셀들이 보이는데, 콤프 엔지오텐신 1이라는 것은 그 엔지오제네시스를 촉진시키는 약인데, 그런 콤프 엔지오텐신 1을 치고 나서 봤더니 이런 그 부분 리키지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쌩쌩한 혈관들을 많이 생성하는 그러한 약이다, 이런 것들을 증명해내는 게 이렇게 여러 마리를 해서 패스로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한 마리를 가지고 끌고 가면서 이미지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이거는 에어틱 애너리즘 모델을 좀 만들어 보고요. 그거에 대한 이러한 크기, 그 다음 그런 것들의 변화들을 보는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3D 볼륨도 될 수 있고 2D 볼륨도 될 수 있고 월의 두께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임상에서 저희가 하는 것대로 그대로 바로 적용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끌고 가면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렛에서 카디악 이미지를 그때 했었는데요. 보면은 이제 이게 스캔 타임은 ECG 게이팅, 레스포레이터 게이팅 하니까 한 14분 정도 걸렸고요. 컨트라스트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울트라 비스트를 사용했고, 월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월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이미지가 하면은 스터디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최근에 얻은 건데 렛은 좀 쉽거든요. 근데 마우스는 뭐 카테타 인서션 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마우스도 이제 우리 연구원이 잘해요. 그래가지고 카테타 인서션 한 다음에 컨트라스트 주면서 보니까 이러한 렛에서 찍었던 이미지들이 좀 나오고 있고 괜찮게 평가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카디아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이게 이제 그 전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골드나노 파티클이라는 블러드 컨트라스트 풀 에이전트를 써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임상에서 사용하는 울트라비스라는 그런 조형기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컨티뉴스하게 인젝션 하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것은 뭐 렛에 헤드앤넥 바스큘라 이미지를 하는데, 지금 렛뿐만 아니라 마우스를 해봤는데 마우스도 괜찮은 이미지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릴리스 서클 같은 거는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디지털 서브트랙션 이미지도 NGO 이미지도 보여주겠지만, 그래도 평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CT에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속도가 이렇게 계속 빨라지기 전에 썼던 마이크로 CT를 쓰면서 컨트라스트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금을 이용해서 골드나노 파티클이라는 컨트라스트를 우리 랩에서 만들었고, 그 골드나노 파티클은 이제 좋은 게 아이오다인보다 엑스레이 흡수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조금 줘도 굉장히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롱 서큘레이션 타임을 얻을 수 있었고, 튜머에 이렇게 패시브한 이렇게 인필트레이션 하는 퍼메어빌티 증가에 따라서 인필트레이션 하는 그런 이미지도 얻을 수 있었고, 요즘은 뭐 튜머 세라피에도 같이 컴바인하면 좋다는 그런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한 조형제를 하나 만들게 됐었고, 이런 것은 PEG를 좀 붙여가지고 만들고 여러 가지 사이즈의 조형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니까 뭐 하프라이프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24시간까지도 해서 바스큘라 이미지를 얻는데 끝 지장이 없어서 이제 카디오바스큘라 이미지를 그때 얻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거고, 이때 전화를 우리가 발표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사이즈를 좀 여러 가지 사이즈로 하니까 사이즈를 한 골드나노 파티클을 한 그때가 이제 300 마이크로 이하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크로파지가 이렇게 파고사이티스를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포인 어가마스에서 아세로스콜로스를 만들고 거기에 있는 마크로파지가 이렇게 골드나노 파티클을 잡아먹어가지고 생기는 그 아세로스콜로시스 이미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보면 프리하고 포스트하고 비교하면은 이런 아세로스콜로시스 안에 있는 골드나노 파티클이 업테이크 된 걸 확인하고 패스로즈 코릴레이션에서 이렇게 검게 보이는 것들이 금이거든요. 그런 조형제가 이런 마크로파지에 업테이크 되는 것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마크로파지, 타겟팅, 벌러러블 플라이라고 이제 취약성 동맥 병화반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플라메이션이 있는 건데, 인플라메이션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마크로파지를 얘기하는데, 마크로파지 스페시픽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벌러러블 플락을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이크로 CT를 조형제를 여러 가지를 좀 써봤습니다. 바륨 서페이트라고 저희가 임상에서 이렇게 바륨 먹으면서 그 내장 조형하는 거 있죠. 그런 바륨을 써가지고 아이보리에 인젝션 한 다음에 이런 바스큘라 이미지를 얻어봤죠. 그래서 리버나 그 다음에 전체 홀바디 바스큘라 이미지는 굉장히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뭐 헤드앤넥 이런 평가들을 하는데, 단점은 이건 이제 주고 나서 오래 살려가지고 갈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는 거지만, 이제 뭘 얻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실험의 타겟, 우리가 목적하는 타겟이 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형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그때 그 바륨을 써가지고 렛에서 이러한 리날 마이크로 바스큘라트를 갖고, 이런 것들은 마우스에서 여기 보면 테스티스나 이러한 테스티스, 그 다음에 페니스를 서플라이하는 그런 뱃셀들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정상에서 이렇게 잘 보이기 때문에 어브노멀 마우스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방법들을 해서 그 뭐 요즘은 아세로스콜로시스 마우스에서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도 해봤고 여러 가지 부분을 진행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미지가 잘 안 나오는데요. 잠깐만. 그러니까 디지털 서브트랙션 이미지인데요.
저번에 조금 전에 보여서 이렇게 이제 아이브에다 딱 집어넣고 보면은 점점 이렇게 이미지가 IVC까지 차고 조금 지나면은 렁이 이렇게 차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하트가 이렇게 뛰는 것이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 하트가 비팅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렁에 이제 퍼퓨전이 쭉 되는 컨트라스트가 인젝션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리얼타임으로 관찰을 하면서 조금 지나면은 이렇게 이제 키드니에 인핸스먼트 되는 게 보이고 전체 홀바디 어떤 컨트라스트가 시간에 따라서 이미지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베인에다 인젝션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렉 같은 거는 아터리에다가 카로티드 아터리나 이런 데 인젝션을 하면은 바로 우리가 보는 NGO 같은 거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폐는 보통 보면은 이제 렁을 찍는데 제일 어려웠던 건 그런 것 같아요. 모션 아트팩트 때문에 블러링이 심해가지고 렁이 잘 안 찍혀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레스퍼레이트 데이팅을 하면서 렁을 찍다 보니까 렁에 대한 것들을 모폴론이나 펑션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왔고 보면은 뭐 이렇게 3D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그런 데이터들은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론코스코피에 대한 버츄얼 엔도스코피나 3D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케라스 트랜스제니 마우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봤더니 0.0mm, 보통 이제 1.2mm, 뭐 0.6mm 이 정도까지는 노드를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팔로우업을 해보면은 이런 노드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 케라스 트랜스제니 마우스가 또 다른 종이 있어요. 다른 종은 이러한 쪽으로 그라운드 레스오페이스나 에어스페이스 컨솔리데이션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종들을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고 우리 임상에서도 이렇게 평가하는 똑같은 툴을 가지고 평가해보고 뭐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엔지오그래피는 똑같이 이렇게 렁에 대한 엔지오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레스포레이트 게이팅을 하면 이처럼 게이팅을 안 한 이미지하고 한 이미지하고 굉장히 차원이 다르게 저는 지금 노트북만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미지가 좀 잘 안 보이네요. 근데 훨씬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우스에서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그 브론코스 월까지 봐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파이프 체인지가 있는지 보는데 그런 것들이 레스포레이트 게이팅을 하면 좀 잘 보이는 것 같고 지금 이게 이제 블레오마이신을 인젝션 한 다음에 렁 파이브시스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게 브론코스가 이렇게 늘어나고 파이프 체인지가 있는 그러한 렁 이미지를 잘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렁에 대한 나노시티 이미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좀 서브 마이크로미터까지 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임상에서 HRCT나 이런 것들을 찍어보면 세컨더리 펄모널 로블까지밖에 안 보이고 알베올라나 이런 것들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알베올라 영상을 좀 얻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요즘 아스마나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가 레스포레이트 브론키올이나 아니면 알베올라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노시티 렁 이미지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이제 어떤 그 우리가 엊그제는 렁 같은 것들을 놓고 이렇게 로테이션 하면서 찍는 방법이죠. 근데 이제 이건 보이시겠죠? 이게 알베올라입니다. 알베올라이고 레스포레이트를 브론키올까지 다 보이는 렁에서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했지 못했던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여기서는 그때 2D 이미지를 얻었는데요. 2D 이미지 말고 3D 이미지를 얻고 싶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렁을 이렇게 에어레이션 시켜서 고정을 해야 하는데 고정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렁을 에어레이션 시킨 다음에 포르말린 에어레이션 시켜서 고정을 시키고 렁에 대한 이러한 3D 이미지를 얻고 있고요. 이걸 좀 더 이제 이미지가 요즘은 최근에 이제 좀 더 잘 나온 이미지를 가지고 그 알베올라나 레스포레이트 브론키올의 이미지 체인지와 패솔로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본에 대한 연구는 보면
이렇게 어떤 약인데요. LPS를 친 그룹과 컨트롤 그룹과 해서 이게 어떤 약의 효과를 보는가 그런 연구들을 좀 해봤고요. 이게 이제 나노시티 1마이크로미터 이하까지 보이는 나노시티에서 찍은 건데 이러한 트라피큘라 매트릭스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오스테오포로시스 연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저희도 뭐 그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저하고 같이 이제 박성배 교수님이 얻은 이미지인데 스파인 본 퓨전 수술을 하고 나서 평가하는데 저희 CT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퓨전이 잘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2D 이미지와 3D 이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볼륨 매저를 하고 또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분석을 될 수 있는 그 정량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크로시티의 인너 이어를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나노시티에서는 페이지 컨트라스트 레디오그래피라는 걸 이용을 했는데요. 나노시티 이미지를 해서 이것들을 보면은 이제 카틸리지를 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6번째 보면은 여기 보면 이 라인에서 이쪽에서는 이쪽보다 이 라인 근접한 곳이 더 하얗고요. 이쪽에서는 이쪽보다 이 라인 근접한 곳이 더 검죠. 그러니까 이러한 굉장히 극렬한 차이를 있는 곳에서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것, 극렬하게 나온다는 걸 이용하는 페이지 컨트라스트 이미지 기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카틸리지 이미지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건 제가 페이퍼워크를 했는데 콜라겐 인듀스드 아스라이티스 마우스 모델을 가지고 이런 카틸리지 평가나 3D 평가, 본 디스트럭션 평가들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논문들을 냈던 것 같습니다. 소화기관 연구는 여러 가지를 좀 해봤는데 아직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이렇게 바륨을 먹여놓고 어떤 스트레스를 준지하고 안 준지하고 뭐 엑스파널 코드 인저리가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런 볼륨들이 얼마나 이렇게 바륨이 빠져나가는지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좀 했는데 정량화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조금씩 데이터를 모으면 될 것 같고 리버 이미지는 이게 이제 헤파토사이트 스페시픽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라고 페네스트라는 조형제를 써가지고 리버의 이런 하얗게 이제 이넨스먼트가 되고 아나토미를 잘 볼 수 있고요. 이건 마우스입니다. 그리고 마우스에 굉장히 스몰 메타스타틴 노들들이 보이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게 패솔로지하고 되게 코릴레이션이 잘 되고 어리 디텍션하고 이런 것들을 응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노시티를 통해서 좀 포탈베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패솔로지를 하면 헤파티 마이크로 바스큘라 서브유닛을 보면 이게 이제 포탈베인이고 사이노소이드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나노시티를 찍어보니까 이런 패솔로지 사진하고 거의 비슷한 걸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이제 바륨 살페이트를 집어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러한 헤파틱 사이노소이드 이미지들이 잘 보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헤파틱 메타스타시스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평가하고 이게 어디에서 오리진하는가 그런 평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D 이미지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뭐 약간 이러한 그 사이노소이드 이미지들을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이노소이드 오리진의 어떠한 그것을 2D 패솔로지 이미지가 아니라 3D 이미지로 리컨스트럭션 해서 어떤 영상이 얻어지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쭉 그냥 이미지만 쭉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이미지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스터디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CT나 MR이나 뭐 초음파나 이런 도구를 가지고 제가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임상적인 어떤 궁금증인 것 같고 스터디를 하고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가 그런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럼 그 목적에 맞게 어떤 이미지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뭐 조형제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 나가면은 저희가 이제 증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뭐 이미지를 가지고 하면은 좀 좋은 전으로 어플라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G를 이렇게 많이 잡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고 몇 가지 장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러한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사실은요. 어떤 단계가 뭐 저희 사업단에는 지금 4천 테슬러 MRI가 하나 있고요. 동물 마우스하고 랩 찍을 수 있는 MRI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본 마이크로 CT, 그 다음에 나노 CT,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초음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영상에 대한 그러한 그 이미지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와 관계된 분들이 몇 분들이 있어요. 치대 교수님, 한의대 교수, 뭐 한약대 교수님, 그다음에 의대에서는 뭐 생리학과, 그다음에 면역학 교수님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단을 구성해서 연구도 하고, 뭐 지식 경제부 과제가 수익 창출도 하라고 해서 수익 창출도 좀 해보고 뭐 이런 과제를 하는데, 사실은 연구 뭐 다 연구하시는 분이 똑같겠지만 연구비가 필요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잘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했습니다. 올해 7월에 시작을 했고 3년 과제. MRI 되게 비싼데